안녕하세요. 사주일기입니다. 오늘은 신축년 신묘월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요. 일간별 신묘월 운세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묘월에는요, 24절기 경칩하고 춘분이 있습니다. 2021년 3월 5일 17시 53분에 24절기 경칩과 더불어 신묘월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3월 21일 12시 44분이 춘분이에요. 춘분은 밤과 낮의 길이가 같다라는 그런 절기죠. 그래서 춘분을 지나면서 낮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는 그러한 절기로 양의 기운이 강해져 가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묘월은 사양이 음입니다. 양의 기운이 음의 기운보다 이제 강해지기 시작하는 계절이죠. 경칩에 겨울잠 자던 벌레가 놀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계절로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그 의미가 만물이 이제 활동을 시작한다, 소생하는 절기다, 음기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던 양기가 드디어 꿈틀거리면서 요동치는 그런 절기로 변화가 무쌍한 계절의 시작이 됩니다. 묘월 지장간을 보면 간목과 을목이 있죠. 가장 목의 기운이 강한 그런 계절을 의미합니다. 봄은 영어로 스프링이라고 하죠. 스프링은 아무리 아래로 눌러도 다시 원래대로 튀어오르는 그런 물건이기도 해요. 움츠러들어서 멈추어 있던 만물이 요동치면서 일제히 위를 향해서 뛰어오르는 그러한 기운을 느낄 수 있는 묘월입니다. 시간으로도 묘시를 보면요, 활동을 하러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그런 시간이에요. 묘목에는 공문이라는 의미가 있죠. 개인적인 일이 아닌 공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활동하는 시간이 됩니다. 인월에 이어서 여전히 목기가 강한 그런 계절이죠. 묘월은 목기운이 강해지기 때문에요. 토 기운을 보충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묘월이 되면요, 벽이나 담을 새로 쌓았다고 해요. 겨울 동안 이렇게 꽁꽁 얼어있던 담이 봄이 되면 그게 녹으면서 약해지고 막 무너지는 그런 일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담이나 벽을 새로 쌓는 그게 이제 묘월에 많이 하던 행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봄에는 봄나물로 입맛도 챙기고요. 영양도 잘 챙기셔야 해요. 이게 인월에 이어서 묘월은 목기가 강하기 때문에 토기인 비위가 약해질 수 있죠. 비위에 좋은 단맛을 제철 과일로 보충해 주신다고 한다면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묘목이라는 글자는요, 자오묘유, 도화가 강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양기가 강해지기 시작하면 따뜻한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죠. 겨울 동안 움츠러 있던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하듯이 우리의 마음에도 이제 봄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밖으로 나가서 묘월은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연애하는 그런 계절이 되기도 하죠. 인월에는 1년 농사를 계획했다고 한다면요, 묘월에는 계획한 그 농사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그런 계절이 됩니다. 묘월 지장간 갑목하고 을목도요, 목기가 가득하기 때문에 사실 마음도 이리저리 흔들릴 수 있는 계절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갈대라고 하죠. 가장 흔들림이 많은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24절기 춘분은 낮과 밤이 같아지는 절기로 춘분을 기점으로 낮의 길이가 길어지기 시작하죠. 양의 기운이 음의 기운보다 더 많이 차지하기에 이제 본격적인 양의 세상이 시작이 됩니다. 묘월은 양기 확산을 위해서 집에서 활발하게 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겨울을 떠나보내고 이제 봄을 맞는 우리의 자세는 겨우내
묵었던 것을 이제 정리해서 그 정리함으로써 겨울을 떠나보내고요. 새로운 봄을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묘목이 오는 날은 밖으로 꺼내서 정리하고 버릴 것은 버리라는 그런 기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양의 세계 시작은 이제 본격적으로 몸을 움직여 활동해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활동성이 강해지기 시작하는 묘월입니다. 춘분에 이르면 이제 새싹도 본격적으로 자라나기 시작하고요. 하지만 아직 이 음이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음기는 양기의 확산세를 시샘해서 이 시기에 꽃샘추위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오늘은 아직은 경인월이죠. 근데 어제도 봄이 왔나 했는데 눈이 내렸어요. 다시 겨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봄은 양기하고 음기의 충돌로 변화무쌍한 날씨로 또 감기에도 걸릴 수 있잖아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감기에 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자는 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남자는 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음기인 여자는 이 양의 기운이 강해지기 시작하는 묘월에 양기의 기운을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봄에는 여자에게 연애 감정이 더 생겨나는 그런 계절이 돼요. 2021년 묘월은 신묘월입니다. 경인월에 이어서 천간에는 여전히 응축을 의미하는 땅에서 강해져가는 양기를 붙잡아버리는 그런 모습이 돼요. 3월 역시 춘분 전까지는요. 양의 기운이 쉽게 확산되지 못하기 때문에 날씨도 이랬다 저랬다 너를 뜰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역시 아직 끝나지 않고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조심해야 하는 계절이 됩니다. 신축년 묘월은 신묘월인데요. 이 신축년이라는 간지 자체는 금수목으로 목을 향해 나가고 있는 그런 해예요. 하지만 아직은 이게 뿌리를 내리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신묘월 역시 꽃샘추위나 남아있는 음의 기운으로 서리를 맞아서 묘월에 밖으로 나왔던 잎이나 줄기가 상할 수 있기 때문에요. 밖으로 나가기에는 조심해야 하는 의미가 됩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내부에서 머무르면서 조심하라는 메시지를 기운적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묘월은 사양이음으로 양기가 확산되고 있는 계절이기 때문에 점점 양기가 상승하는 기운은 강해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죠. 기운적으로는 힘차게 밖을 향하지는 못하겠지만 조금씩 활동 범위를 넓힐 필요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주 원국에 양기가 강하신 분들이나 금수가 부족하신 분들의 경우는 올해가 나쁘지 않다고 했어요. 묘월 역시 구조적으로 큰 문제가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나쁘지 않겠지만 금수가 강하고 목화가 약하신 분들은 이게 이제 묘월에 묘목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신축년은 마감하고 새롭게 출발을 해야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해라고 했어요. 사주에 따라서 그동안의 활동을 끝내고 새롭게 출발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기존에 하던 것을 조정하고요. 발전시키는,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는 해예요. 계사년이나 정유년, 기해년, 경자년에 시작한 일의 마감이나 발전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활동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는 그런 해가 될 수 있죠. 신축년, 신묘월 신금이 천간으로 드러났어요. 이 신금은 신자진수 삼합을 하죠. 저는 삼합을 볼 때요. 음간의 경우도 순행으로 돌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그냥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묘에서 이 신금은요, 사지가 되죠. 묘월 사양 이음으로 신금은 사지로 자신의 기운을 잃어가고 있지만 이 연 자체가 신축년이기 때문에 이 신금의 작용은 여전한 그런 모습이 됩니다. 묘월에 드러난 이 신금 입장에서는 불편한 그런 의미가 돼요. 신금이 원하는 바와 묘목이 원하는 바는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경인월처럼 천간하고 지지의 기운이 서로 충돌하고 있죠. 서로 충돌해서 조정해야 할 일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의미합니다. 사주에서요, 을신충이나 묘유충이 있으신 분이다 라고 한다면 신묘월에는 을신충, 묘유충에 대한 그런 기운이 강해질 수 있는 달이 됩니다. 묘유충, 을신충에는요, 뭐 건강 문제도 있고 여러 문제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인간 관계에 대한 문제가 포함이 돼요. 신축년은 과거를 청산해야 하는 그런 해라고 했어요. 그래서 경인월을 보면 예전에 괴롭힘이나 폭력의 문제가 드러나서 사회적으로 시끄러운 달이었습니다. 신묘월은 그 사건의 연장선으로 지속적으로 그러한 문제가 대두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신묘월 역시 온화한 마음으로 서로 간의 감정의 충돌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으로 본다면요, 이 을신충의 신경계 계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물상으로 많이 드러나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을신충이나 묘유충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시고 건강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원의 경우에는 묘유충이나 을신충이 있다라고 한다면 기존 단체를 벗어나거나 부서 이동의 모습으로 드러나실 수도 있습니다. 인월의 경우는 이게 축인으로요, 내부적으로 연결된 모습이었다고 한다면요, 묘월의 경우는 기존의 단체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다른 곳으로 부서가 완전히 달라지는, 옮겨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간별 신축년, 신묘월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 구조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참고의 의미로 가볍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간목일주의 경우는요, 신축년은 천간에 정관이 드러난 그런 해고 신묘월 역시 정관이 드러난 달이 됩니다. 구조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요, 관이라는 취업이나 승진으로 단체를 벗어나거나 부서 이동의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묘월은 묘목이라는 겁재죠. 겁재가 신금하고 함께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묘목이 신금을 끌고 왔다는 건 뭔가 묘목으로 인한 관제구설, 심할 경우에는 소송의 모습으로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원국에 묘유충이 있거나 을신충이 있다라고 한다면 묘목은 간목의 뿌리가 되겠죠. 연월에 묘유충이 일어난다고 한다면요, 연월은 가족이나 일간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구조적으로 정화라는 상관이 드러나 있는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요, 상관으로 관을 마주보기 때문에 상관 경관의 모습으로 구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말이나 행동을 조심해야 하는 그런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임수가 드러나 있다라고 한다면 관을 받아내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요, 나쁘지는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을목일간의 경우는요, 신금은 편관이죠. 편관이 운에서 왔는데 신묘월은 편관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그런 달이 됩니다. 그래서 을목일간의 경우는 신축년도 그렇겠지만 특히 신묘월은 스트레스가 굉장히 강한 달이 될 수 있어요.
이 신금이라는 편관을 긍정적으로 쓴다. 그럼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있는 그런 달이 되겠죠. 그러면 법원에 간다거나 관공서에 가서 자신이 내야 할 세금을 낸다거나 이런 의미로 쓴다고 한다면 큰 문제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국 구조 자체나 대운에서 이 편관과 을신충으로 부딪히는 그런 구조라고 한다면요. 특히 스트레스가 강한 그런 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을신으로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 단체를 벗어나려고 하는 이직의 형태로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병화라는 상관이 드러나 있다라고 한다면 이 상관을 이용해서 살을 합살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신의 개인적인 기술을 이용해서요. 관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연구활동을 하는 그런 의미로 쓰실 수도 있습니다. 여자의 경우는 상관하고 관이 합을 하기 때문에요. 남자가 생기는 그런 의미로 쓸 수도 있겠죠. 지지로 묘유충이 있으신 분들은 이 묘목은 을목의 뿌리가 되죠. 뿌리가 묘유충으로 상하는 그런 문제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궁위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육친이나 그 묘목이 있는 육친이나 일간에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화 일간의 신축년은요. 이 신금 정제하고 일간 병화가 합을 하는 경우에요. 구조적으로 병신합이 있는 경우나 대운에서 병신합 대운의 경우라고 한다면 정신적으로 재성을 취하려는 그런 욕심이 강해지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병화 일간이 굉장히 신강하다라고 한다면 올해는 이 재성을 다 받아들여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지만 재성은 강한 구조인데 본인이 굉장히 신약하고 약하다 그런 경우는 할 일이 많거나 돈에 대한 욕심으로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신묘월의 경우는요. 묘목이라는 인성하고요. 신금이라는 정제가 함께 왔죠. 원국 자체가 이 경우도 을신충이나 지지로 묘유충이 있다라고 한다면 재극인의 의미가 됩니다. 돈 때문에 명예에 문제가 생기거나 현실적인 문제로 공부를 그만두게 되거나 아니면 문서를 깨서 현금을 확보하거나 묘목 인성의 가치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이 되는 달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하던 공부를 정리해서 필요한 부분만 취하는 그런 의미로 쓴다고 한다면 나쁘지 않겠죠. 구조적으로 양기가 강하신 분들이라면 큰 문제가 없지만요. 양기는 약한데 음기가 전체적으로 금수가 원국 자체가 강한 그런 경우는 올해 움직임이 둔해지고 내부에서 머무르는 그런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묘목이 드러나 있는 궁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요. 육친적으로 보면은 어머니에 대한 문제고 그리고 그 묘목이 있는 궁위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정화일간의 신축년은요. 신금이라는 편제가 운에서 온 모습이에요. 축토하고 함께 왔기 때문에 화기가 강한 경우에는 화생금의 작용으로 금의 가치를 상승시키기 때문에요. 물질적으로도 좋은, 할 일이 많은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수가 강하고 일간이 약한 경우다라고 한다면 이게 금생수해서요. 관이 강해지는 그런 해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생겨서 힘든 스트레스가 생기는 그런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할 일을 찾아서 행동한다면 물질은 생기기 때문에 과로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하면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만약에 병화 겁재가 드러나 있는 그런 구조다라고 한다면요. 병신합으로 병화가 이 신금하고 합을 하는 그런 모습이 돼요. 만약에 묘목인 이 편인하고 연결이 돼서 계약을 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묘유충이 있다고 한다면 제극인의 구조로요. 편인이라는 문서가 편제로 의해서 조정해야 하는 기존에 맺고 있던 계약이 깨진다거나 아니면 이 계약을 다시 조정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육친적으로는 인성인 어머니나 이 묘목의 궁의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고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무토일간의 신축년은요, 이 신금이라는 상관을 써야 하는 그런 해가 되죠. 근데 천간에서 을신충이 동한다라고 한다면 산관하고 관이 서로 충을 하기 때문에 조정해야 할 일이 많은 그런 달이 될 수 있어요. 남자라고 한다면 이 을이라는 단체죠. 단체에서의 문제가 되죠. 여자의 경우는 남편이나 남자친구와의 문제가 더 포함이 됩니다. 병화가 드러나 있는 구조다라고 한다면 병신합으로 인성이라는 문서, 이 지식을 이용해서 자신의 상관 활동을 물질과 연결시키는 그런 의미가 강한 해가 되고요. 그런 의미가 강한 달이 될 수 있습니다. 을신충, 묘유충으로 구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뭔가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잘 따져서 활동해야 하는 그런 달이 됩니다. 그래서 구조에 따라서는 소송의 의미가 강해질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조정하는 단체와 나의 의견을 조정하는 의미로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자유로움을 원해서 관이라는 단체를 깨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묘유충으로 인간관계의 문제도 여전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달이 될 수 있어요. 육친적으로는 남자에게는 자녀, 여자에게는 남자의 문제, 남편의 문제가 생기거나 묘목이 만약에 사주에 있거나 대운에서 왔다고 한다면 묘유충이 일어나는 궁의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기토일간의 신축년은요, 신금이라는 식신을 쓰는 해가 됩니다. 식신은 보통 연구 활동에 비유를 많이 하죠. 축토와 함께 왔기 때문에 비견과 함께 내부에서 식신 연구 활동으로 물질을 추구하는 그런 해가 될 수 있죠. 병화가 드러나 있다고 한다면요, 인성과 식신의 합으로 자신의 연구 활동과 인성 자격증을 이용해서 경제 활동을 하는 그런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묘유충이 있는 그런 구조다라고 한다면요, 관하고 식신의 충으로 단체와 조정할 일이 있거나 단체를 바꾸거나 단체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활동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또 묘유충은 인간관계의 충으로 불협화음이 생기거나 의견 충돌을 통해서 조정할 일이 많은 그런 달도 될 수 있겠죠. 을목이나 묘목이 육신적으로 남자에게는 자녀, 여자에게는 남자, 남편으로 육친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 묘목 궁의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경금일간의 신축년은요, 신금 겁재가 원국에 있거나 운에서 온 경우다라고 한다면 이 비겁들하고 경쟁할 일이 많은 그런 해가 될 수 있겠죠. 신금의 축토라는 단체하고 내가 연결이 돼서 활동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묘월의 경우는요, 천간에 만약에 병화라는 관이 드러나 있다라고 한다면 이 병신합의 물상으로요, 새로운 활동을 구상하는 그런 의미로 이 신금의 노하우를 내가 전수받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축 간지가 경금에게는 좋은 간지다라고 한다면요, 활동을 통해서 물질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하지만 구조적으로 천간에 을신충이나 지지에 묘유충이 동한다라고 한다면요, 이 신묘월에는 이 신금 겁재하고 재성을 가지고 다투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는 달이 됩니다. 하는 일이 조정되거나 쟁제로 돈이 나가거나 재성이 상하는 그런 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경금에게 묘목은 정제죠. 남자에게는 부인이나 여자의 문제,
그리고 묘목의 궁의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달이 될 수 있습니다. 신금일간의 신축년은요, 이제 새롭게 갑을 키우는 그런 해예요. 그래서 갑목이 들어나 있는 구조다라고 한다면 물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됩니다. 만약에 원국에 경금이 있는 구조다. 그리고 을경합으로 경금이 을목과 합하고 있는 그런 구조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지지로 묘유충이 있는 그런 구조다라고 한다면요. 이 신묘월에는 천간에서는 을경합을 깨겠죠. 을신충으로 을경합을 깨고 지지에서는 묘유충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달이 됩니다. 겁재 경금의 을경합을 을신충으로 깨는 모습이기 때문에요. 재성이라는 일이나 돈이나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병화가 드러나 있는 구조다라고 한다면 신묘월에는요. 병화를 두고 다투거나 이 병화를 공부로 쓰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승진이나 합격의 의미로 쓸 수도 있지만요. 지지에서는 묘유충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조정해야 할 일이 많은 신묘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묘목은 편재죠. 아버지나 남자에게는 여자의 문제가 포함이 되고 묘목이 있는 궁의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임수일간의 신축년은요. 신금 인성이 축토와 함께 운에서 왔죠. 내부에서 공부를 하거나 정신적인 활동을 하는 그런 모습이 강해지는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체에서는 자신의 활동성이 상승되는 그런 해가 되죠. 갑목이 드러나 있는 그런 구조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식신을 드러낼 수 있는 나쁘지 않은 그런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신묘월의 경우는요. 천간에 을신충이나 지지에 묘유충이 있는 구조의 경우 묘목 상관하고 유금 정인이 충하는 달이죠. 이게 이제 자신의 상관이라는 활동성이 신금이나 유금에 의해서 조절되는 그런 달이 되고요. 여전히 인간관계 문제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묘유충이 일어나는 궁이나 묘목은 상관이기 때문에요. 여자에게는 자녀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신묘월이 될 수 있습니다. 천간에 병화가 드러나 있는 구조다라고 한다면 병신합이 이루어지는 달이에요. 재성하고 인성하고가 합의된 모습으로 일을 하거나 공부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계수일간의 신축년은요. 편인 신금이 축토와 함께 온 해예요. 내부에서 공부하거나 정신적인 활동을 하는 모습이 강해지는 해다라고 할 수 있고요. 단체에서는 자신의 활동성이 상승되는 계수의 경우도 갑목이라는 상관이 드러나 있다고 한다면 상관인 자신의 기술로 인해서 발전하는 그런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신묘월의 경우는 천간에 을신충이나 지지에 묘유충이 있는 구조의 경우에 묘목이라는 식신이죠. 식신이 유금, 편인에 의해서 묘유충 조절당하는 그런 달이 되기 때문에 식신 활동성이 조절되거나 이게 심각한 경우는 도식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여전히 인간관계의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묘유충이 일어나는 궁이나 이 묘목은 식신이죠. 그래서 여자에게는 자녀에 대한 문제가 포함이 됩니다. 천간에 병화가 드러나 있는 구조다라고 한다면 병신합이 이루어지는 달이죠. 재성하고 인성이 합을 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 모습처럼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는 달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축년 신묘월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